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시간은 4-2가 되겠습니다. IQ 재능의 4-2, 교재로는 이 시간 54쪽이 되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목적, 그 다음에 공부의 주도성,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영역, 앞으로 가서 공부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할 거냐.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역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죠. 그리고 또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또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많은 영역들이 만들어졌고,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영역들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다 감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재능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직업군이 우리나라에 15,000개나 있고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에 하나.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어느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? 그게 효과적인가? 다스리는 거죠. 자, 54쪽. 이 시간에는 재능을 제한하지 말라.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안에 재능의 영역, 가드너 같은 사람은 8가지로 설명을 했어요. 인간 속에 이러한 8가지의 재능의 영역이 있다. 또 이 골만 같은 사람은 감성 재능이라는 말을 또 했고요. 영성 재능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. 자,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은 사실 8가지, 5가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재능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만큼 개발하고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얼마만큼 단련시켜서 활용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고, 난 저건 못해. 난 저건 적성에 안 맞아.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요 말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재능의 영역은 제한하지 마라. 자, 재능 활용의 영역은 거의 무한대로 넓고 많습니다. 크게는 3가지 재능, IQ, EQ, SQ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수많은 재능들이 들어있어서 각종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개발하고 사용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. 자신의 재능을 나는 이것밖에 못해. 다른 것은 나는 못해.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. 그런 이야기죠. 다만 익숙함의 차이일 뿐이에요. 익숙함의 차이. 이거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덜 익숙한 거고, 요거는 그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익숙한 거고, 그런 거지 꼭 이것만 해야 되고 저건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재능들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죠. 반대로 새로운 재능이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. 재능은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광산과 같은 거죠. 한 가지만을 자기의 재능이라고 말하지 말라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과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기 힘들어합니다. 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시간의 훈련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. 생각의 문제예요. 난 이거 할 수 있어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을 쉽게 바꾸기도 해요. 난 이것도 할 수 있어. 단지 시간의 문제예요. 이걸 위해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단련을 했으니까 좀 익숙할 거고, 요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할 거고. 근데 그런 걸 이제 감수하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 틀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. 자, 다윗은 본래 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 본래 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적군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돼요. 장군이 됩니다. 아마 자기가 전투에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됩니다. 도망자. 피해 다니는 사람. 이것도요,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도망 다니다가 그 다른 도시에 가서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. 오늘날로 말하면 연극을 하는 거죠. 완전히 침을 질질 흘리고.
근데 얼마나 잘했냐면은 상대방이 깜빡 속을 정도로 영덕을 뛰어나게 잘합니다. 자,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왕이 됐어요. 왕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또 왕의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,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평생 나는 양만 치는 업이야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철모르는 소년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로 살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재능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. 노예로 살 때는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돼서 인정을 받았고, 죄수로 가니까 또 죄수로서의 아주 능력 있게 일을 했고, 또 총리가 되니까 나라를 잘 경영을 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거죠. 이처럼 다양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. 우리 안에 재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부딪히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재능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.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본인의 마음 자세에 따라 재능의 창고가 문이 열리고 그 위치,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.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. 배운 건 그거밖에 없지만 또 배우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.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. 네. 아무래도 내 재능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. 나는 안 돼. 나는 못해. 이런 말들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재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.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.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 영역도 할 수 있고 저 영역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좀 익숙한 것, 늘 보고 들었던 것, 이쪽을 주로 이제 잘 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은 우리의 재능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. 자,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치료받고 뭐 이랬어요. 그런데 지금은 뭐 딴 나라 사람들이 치료를 위한 여행을 오기도 하고, 같은 업무라도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업무를 하기도 하고,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고, 우리나라가 또 딴 나라 가서 같이 경쟁하고,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재능을 제한하지 마라.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재능도 제한하지 말고,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영역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일찍 선택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, 지적 재능을 훈련한다면 좀 더 많은 기간을 훈련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미리 업무적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 적성검사나 진로 코칭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우리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때가 참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문과 기술을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, 좋아하는 것,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하는 시기.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그걸 조금 더 넓혀가고,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,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은 나는 학문보다는 기술 쪽이 더 좋아. 이걸 먼저 해야 되겠어. 그러면 기술학교 쪽으로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도 그런 기술 전문학교 쪽으로 가거나,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학문은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이렇게 가면 실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저도 전문대학교에서 한 3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일반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. 나중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예요. 4명 중에 1명이.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하거나 교육을 할 때 항상 초등학교 때가 중요하고 중학교 때가 중요하다. 그리고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기술 쪽으로 갈 건지 학문 쪽으로 갈 건지를 잘 이제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그러죠. 어떤 사람은 너는 기술 쪽을 먼저 익히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거꾸로 가기도 하고, 그래서 다양하게. 그래야 사회에 내가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. 내가 어느 영역에서
정말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,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제한하지 말고, 그리고 이걸 훈련해 나가는 건 어려서부터 이미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. 혹시 이런 부분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